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가 계산에서 자주 누락되거나 잘못 배부되는 항목인 복리후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 교통비, 작업복, 건강검진비, 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생각합니다. 금액 자체는 재료비나 인건비보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원가 계산에서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를 어디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직접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 관리비가 달라지고 최종적으로 제품별 원가와 견적 단가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가의 기본 구조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 관리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임금 보전 성격이 강한 복리후생비는 노무비에 포함할 수 있고 작업 환경 유지나 공통복지 성격의 비용은 제조경비 또는 일반 관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혜택을 받았는가? 둘째, 그 비용이 어떤 제품이나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노무비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전 직원이 사용하는 휴게실 운영비는 특정 근로자나 제품에 직접 귀속하기 어려우므로 경비성 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단순히 회계 계정 과목에 기록된 금액을 그대로 원가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의 실질을 판단하고 수혜자와 원가 대상을 확인한 후 적절한 기준으로 배부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리후생비가 왜 중요한지, 임금성 경비와 경비성 경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가 계산에서 복리후생비는 단순한 직원 복지 비용이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분류하고 배부하느냐에 따라 원가 정보의 신뢰성이 달라집니다. 복리후생비로 인해 원가가 왜곡되는 대표적인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별 원가 차이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모두 제조경비로 묶어 배부하면 실제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제품의 노무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노무짐약적인 제품이 실제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품은 작업시간이 10시간이고 B제품은 2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식대나 근무 지원비가 노무비에 반영되지 않고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배부된다면 작업시간이 긴 어제품의 원가가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적과 입찰 단가의 왜곡입니다. 복리후생비를 누락하면 견적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노무비와 제조경비에 중복 반영하면 견적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가격 협상뿐 아니라 회사가 확보해야 할 목표 이익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책임회계와 성과평가의 오류입니다. 전사 공통 복리후생비를 특정 부서나 특정 제품에 과도하게 배부하면 해당 제품이나 부서의 수익성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잘못된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 중단, 외주 전환, 가격 인상 등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는 4단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비용의 성격을 분류하고 다음으로 적절한 배부 기준을 정합니다. 이후 급여대장이나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누락이나 중복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핵심은 복리후생비가 노무비를 보정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제조경비로 배부해야 하는 비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크게 임금성 경비와 경비성 경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성 경비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과 관련해 지급되거나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한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근무수당 성격의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반복 지급되고 출근이나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 경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성 경비는 직접 노무비 또는 간접 노무비에 포함하거나 노무비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노무비 부과율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비성 경비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보다는 근로환경을 유지하거나 공통복지를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휴게실 운영비, 의무실 운영비, 작업복 세탁비, 체육행사비, 복지시설 유지비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정 근로자의 노동시간이나 임금과 직접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경비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항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첫째,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직인지 관리직인지 전 직원 대상인지에 따라 원가 귀속이 달라집니다. 둘째,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일수나 출근 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면 임금성이 강해집니다. 셋째, 반복성과 정기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과 일회성 행사비는 동일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임금 보전 성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정 제품이나 부서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계정 과목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장부에 복리후생비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실제 성격이 임금 보전이라면 노무비에 포함할 수 있고 공통복지 비용이라면 경비로 배부해야 합니다. 임금성 경비와 경비성 경비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원가 항목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제품별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4단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발생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식대, 교통비, 작업복비, 건강검진비, 복지시설 운영비 등 어떤 복지 항목에서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의 성격을 판정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거나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라면 임금성 경비로 분류합니다. 반면 작업 환경 유지나 전 직원 공통복지를 위한 비용이라면 경비성 경비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 귀속 또는 배부 단계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부서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해당 원가 대상에 직접 귀속합니다. 직접 귀속하기 어려운 공통비용은 인원수, 노무시간, 직접 노무비, 사용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네 번째는 제품원가와 견적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분류된 비용을 제품원가, 견적단가, 입찰가격, 부서별 손익 및 성과평가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복리후생비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직접 노무 비율이 과대 또는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제조경비 배부율도 왜곡되고 제품별 고객별 수익성 분석 역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리후생비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같은 자료를 다시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원가 계산의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나 발주기관의 견적단가의 산출 근거를 설명하기 쉬워지고 비용 발생 부서와 원가를 부담해야 할 제품 간의 관계도 명확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다음 원칙으로 1차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처럼 지급되는 비용은 노무비성, 작업 환경이나 공통복지를 위한 비용은 경비성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지급 규정, 급여 대장, 지급 조건 및 실제 수혜자를 확인해 분류를 보정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를 원가에 반영할 때는 분류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는 내부 통제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중복 반영 금지입니다. 회사에서 노무비 부가율을 계산할 때 식대나 교통비 등 일부 복리후생비를 이미 포함했다면 같은 비용을 제조경비에 다시 넣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 비용이 노무비와 제조경비에 동시에 포함되면 제품 원가가 과대 계산됩니다. 두 번째는 수혜자를 기준으로 원가 위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와 관련된 비용은 제조원가에 반영할 수 있지만 영업직이나 본사관리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 직원 공통비용이라면 부문별 인원수나 수혜 비율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부 기준의 일관성입니다. 비용과 원인 관계가 있는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는 이용 인원수나 식수 인원을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작업복 세탁비는 작업 인원수 또는 작업복 지급 수량을 활용할 수 있고 휴게실 운영비는 부서별 인원수나 사용 면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경상 비용의 분리입니다. 일회성 체육 행사비, 특별보상금, 대규모 퇴직 관련 비용처럼 매년 반복되지 않는 항목은 정상적인 제품 원가에 포함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회성 비용을 전부 단기 제품 원가에 반영하면 해당 기간의 원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빙과 산출 근거의 확보입니다. 복리후생 규정, 급여 대장, 세금 계산서, 지급 내역, 부서별 배부 명세서, 배부율 산출 근거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적 검토, 원가 감사 또는 발주기관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는 계정 과목 이름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분류 기준과 배부 기준을 원가 계산 기준서에 문서화하고 매년 지급 제도와 조직 변화에 맞춰 갱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복리후생비 원가 계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금성인지 경비성인지 구분할 것. 둘째, 실제 수혜자와 원가 대상을 확인할 것. 셋째, 중복과 누락 없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할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제품 원가와 견적 단가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